부처님 법을 전하자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간절한 외침은 한국 불교의 장군죽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대장정이 무엇을 위한 여정이었는지 의미를 짚었습니다. 현 프랑스 3대 마스터 셰프인 에릭 브리파드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백양사 천지남과 서울 진관사 등을 방문해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에게 사찰 음식에 담긴 의미를 배울 예정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방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대 신임 주지 해일 스님의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사부대중과 함께 원흉 살림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불자들이 참석하는 제18차 샤카리타 세계대회가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와 봉은사에서 열립니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끝났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자는 순례단의 간절한 외침은 한국 불교의 장군죽비가 되고 있습니다. 순례단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43일간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인데요. 상월결사 인도순례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1167km의 대장정이 무엇을 위한 여정이었는지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처님의 고향에서 발길 닿는 곳마다 지역민과 호흡하고 한국 불교 전통 의례를 선보이며 한층 높은 포교 원력을 다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열악한 환경에서도 43일간 멈추지 않고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었던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굳은 신념 덕분이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기나긴 여정에서 장염을 비롯해 몸살과 감기, 외상 등 환자가 속출했을 때는 한동안 저녁 정진을 쉬어가자는 회주 자승스님의 결단력이 빛났습니다. 순례가 멈추지 않아야 개개인의 원력을 지속적으로 모아 한국 불교를 구성하는 사부대중에게 회양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훌륭한 어떤 지도자가 있지 않으면은 이 결사는 성공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부처님의 영험을 우리가 받고 사실은 순례 말미에 접어들어 그간 해온 참회의 108배를 상월결사 원력의 108배로 전환한 것은 또 다른 포교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참회로 마음의 밭을 갈고 원력이라는 씨앗을 뿌려 보다 적극적인 실천에 나설 수 있게 제도한 겁니다. 지금까지 108배를 참회문의 어떤 입장에서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절을 해왔는데, 참회에서 원력으로 전환하는 큰 전환점을 만드는 또 한 계기가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불교식으로 본다면 전법이, 또 일반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평화와 행복에 불교가 기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왔고, 상월결사의 영향으로 인도 현지 불자들이 결집해 새로운 순례를 이어가는 지금, 한국 불교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부처님 법을 전할 것인지 간절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산 비구니 화엄회가 열암곡 마에 부처님 바로 세우기에 특별한 원력을 표했습니다. 부산 지역 40여 비구니 스님이 수행과 포교를 위해 결성한 화엄회는 어제 총무 동효 스님, 중앙종회 의원 해도 스님을 통해 열암곡 마에 부처님 바로 세우기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화엄회는 엎드린 채로 누워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회원 스님 모두 열암곡 마에 부처님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발언이 각별하다고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화엄회 스님들의 원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990년대 병원 포교를 위해 결성한 화엄회는 현재 40여 회원이 활동하며 신행과 지역 포교,
재난 구호와 해외 포교 활동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와 한중문화우호협회가 코로나로 중단된 양국 불교 문화교류에 강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린송티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이 어제 취한 한중문화우호협회장 등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대국민 외교에 종사하는 국가인민단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린송티엔 회장은 코로나로 오랜 기간 중단된 불교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며 진우 스님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교류 요청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불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국민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행복하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이어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를 시작으로 양국 불교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현 프랑스 3대 마스터 셰프이자 미슐랭 스타 셰프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에릭 브리파드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백양사 천지남과 진관사 등을 방문해 사찰 음식에 담긴 의미를 배울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저명한 셰프이자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는 에릭 브리파드가 오랜만에 학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국을 찾아 불교문화사업단 한국 사찰음식 체험관 향적 3개를 방문해 사찰음식 전수교육을 참관한 겁니다. 에릭 브리파드가 학과장으로 있는 르꼬르동 블루는 전 세계의 약 40여 개의 기관에서 요리와 제과, 제빵을 교육하고 세계 각국의 요리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명문 요리학교입니다. 오는 6월에는 파리 콩코드 광장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재 건물 오텔 드라 마린에서 르꼬르동 블루 전용층이 오픈된다며 한국인들을 초청했습니다. Puis je voulais aussi annoncer qu'au mois de juin 2023 à Paris, à l'hôtel de la Marine, dans les monuments nationaux de France, le cordon bleu aura 350 mètres carrés dédiés justement à la transmission avec des démonstrations, des ateliers culinaires, des salles de dégustation, vraiment à la place de la Concorde à Paris, avec la vue sur l'Assemblée nationale. 에릭 브리파드는 한국 불교 문화와 사찰 음식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겠다며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사람들이 자연주의 음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음식에 담긴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사찰 음식에 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에릭 브리파드는 내일 백양사 천지남, 30일 진건사 등을 방문해 정관 스님과 개호 스님 등 사찰 음식 명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Démonstration de plantes, de bourgeons, de racines qui sont totalement des produits bruts de la nature sauvage. Et ça, on en a eu une vraie démonstration exceptionnelle ce déjeuner. Déjà pour moi, ça a été aussi vraiment une belle découverte. 에릭 브리파드 셰프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사찰 음식을 접하며 양국 문화교류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찰 음식에 담긴 철학을 이해한 에릭 브리파드야말로 진정한 마스터 셰프라며 사찰 음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걸 섭취함으로 해서 이제 몸이 정화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피해를 없애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 깨침을 얻는 데 있어서 사찰 음식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법보정찰 해인사가 제29대 신임 주지 해일 스님의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고불식에는 해인 총림방장 원각 대종사를 비롯해 해인사 4부대중이 참석해 신임 주지 해일 스님을 축하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은 해인사 4부대중과 함께 원흉 살림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각각의 개인들의 성품, 수행 모든 인정을 하면서
파워를 낼 수 있는 진짜 원흉이 뭔지를 해사하면 원흉살이 하는데 원흉이 뭔지를 정말 한번 이뤄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해사 대중들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불자들이 한국에 모이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와 봉은사에서 열립니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열리는 대회,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샤카디타 세계대회.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에서 열립니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위기의 세계 정세 속 깨어있는 여성 불자상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이제 설계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 어떤 그 불교의 인생관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통찰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샤카디타 세계대회의 가장 메인 이벤트인 논문 발표에서 여러 국가에서 당면한 사회적, 불교적 이슈와 신행 현장, 불자 동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각국 불교 여성 공동체의 팬데믹 대처와 시사점도 공유합니다. 특히 지난해 부탄에서 티베트 불교 최초로 여성 출가자 144명에게 비구니계 수계를 한 것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인문학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 거라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술대회 이러면 보통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인문학 강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카디타 대회의 독특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워크숍도 총 48개가 열려 다른 국가들의 불교 문화 활동을 한자리에서 두루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활동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회 첫날에는 개막식, 환영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연등 행료를 세계의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도 마련되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개최됩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월정사, 백담사, 낙산사 등 한국의 전통사찰을 참배하는 투어 일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의 그 본래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떠한 위기에도 깨어있는 것이 불교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싸움과 전쟁 물질로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극복하는 불교의 다름아 지혜로서 극복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유치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불자가 한국에서 모이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3일까지인 사전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경북 영주는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유서 깊은 지역인데요.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이 전해진 영주 가흥동 마의 열애 삼존불 및 열애 좌상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주 서쪽에 자리한 통일신라시대 추정 가흥동 마의 열애 삼존불과 열애 좌상, 보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불자들의 염원과 희망이 국보 성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영주시가 지난 25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가흥동 마의 열애 삼존불 및 열애 좌상 국보 성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동정사 해주 호성스님, 박형수 국회의원, 송호준 영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국보 성격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저희 교구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 차원에서도 꼭 국보로 승격이 돼갖고 그 영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강암 바위에 새겨진 마의 열애 삼존불은 큼직한 체구와 당당한 표현, 생동감 넘치는 표정, 묵직한 느낌의 주름 등 중후한 분위기를 보이며 1963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열애 좌상은 지난 2003년 집중호우로 안반이 무너지면서 발견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2003년 열애 좌상 국보 승격을 추진했지만
보물로 지정된 후 20년이 흐른 올해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50년이 경과한 지금 오늘날 새로이 밝히게 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영주 시민의 영혼을 담아 국보로 성격하고자 합니다. 마예열의 삼전불은 오랜 세월 영주 시민들에게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상징, 민속적으로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의 안식처, 예술적으로는 영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향후 영주시가 주축이 되어 국보 습격을 위한 범시민 후원회를 결성을 제안합니다. 저희 영주불교 신흥단체 협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영주시와 지역 불교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가흥동 마예열의 삼전불상 및 열의 자상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국보 성격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강릉 성원사 부설 성원유치원에서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원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펼치며 새싹포교에 전념하는 성원유치원을 최승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성원사 부설 성원유치원. 지난 2003년 설립해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유치원으로서 새싹 포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성원유치원이 지난 25일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성원유치원 이사장이자 성원사주지 전공스님은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며 이기심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나 혼자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어린이용 죽비를 학부모들에게 선물하며 지나친 자유로움보다 예절과 적절한 규율을 가정에서도 가르치길 바랐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여서 사실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스님 말씀을 쭉 들어보고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엄마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원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어렵고 딱딱한 불교가 아닌 동화로 표현한 부처님, 명상, 다도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수양 21배라고 해서 성원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만큼은 마음이 따뜻한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법당에 올라가서 21가지 마음수양을 하고 절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스님과 함께하는 다도 활동이라던가 명상 활동으로 정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원유치원 선생님들은 원아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산율과 불자 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인재불사의 중심축인 어린이 포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BTN 불교TV 남성중창단이 신작 찬불가 울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BTN 불교TV 남성중창단은 지난 2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울산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산홍스님, 정토사주지 덕진스님을 비롯한 울산 지역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신작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하고 삼보인연, 한송이 연꽃, 땅에서 넘어진 자, 연꽃 법당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울산불교 종단연합회 회장 산홍스님은 부처님의 설법을 합창 속에 담아 아름다운 선율로 전달해줘서 감사하다며 영상포교를 선도하는 BTN 불교TV가 신작 찬불가 개발에도 마음을 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BTN 불교TV 남성중창단은 지난 2월 부산 공연에 이어 이날 울산에서 두 번째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4월에는 제주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 등이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 오는 31일 마감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달 8일부터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 사찰과 단체들이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BTN 불교TV를 통해서도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는 전국 4부대 중에 정성이 담긴 성금을 모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3월 넷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 동참자 75명 전원의 소감을 담았습니다. 한편 40년 역사의 동산 반야회가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43일간 1167km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걸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동참 대중은 75명. 그 현장을 함께한 순례 대중들이 느꼈던 기쁨과 환희, 참회의 순간들을 회양 소감 모두 담았습니다. 의식을 직접 본 것이 큰 수확이었다는 소감부터 사부대중과 함께 정진하며 한국불교, 세계불교 중흥을 일으키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까지 순례단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산 반야회는 1982년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무진장 스님을 법주로 김재일 법사가 설립한 제가 불교단체, 동산불교대학은 1992년 설립된 이래 1000여 명을 배출한 교계 대표 교육전당입니다. 동산 반야회, 동산불교대학이 사단 법인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4월 13일 법인 창립 기념법회를 열고 정은용 이사장 취임식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원유 스님과 함께하는 아비라 기도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3월 넷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가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송윤아님께서 20만 원, 박명자, 정혜숙님께서 각각 10만 원, 김은희, 김창헌, 손옥련님 외 불자님께서 5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김정숙, 이윤아님 외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